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5,100만 명. 자동차가 2,500만 대. 2,500만 대. 맞아. 대. 교통이 안 막힐까요? 자율주행이 되다 보면 전체 총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주차 공간을 없어도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프라화하고 공간 정보하고 효율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는데 여긴 좀 서울 외곽이라서 좀 덜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교통도 너무 많이 밀리기도 하고요. 주차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요즘 좀 문제가 많은데 어떠세요? 오실 때 다들 편하게 오셨나요? 공간 전문가들은 뭔가 좀 다른 정보로 오시나요? 아니, 저희는 뭐 지하철 출도착 정보를 정확히 네. 검색을 해서 딱 정을 정확히 왔죠. 사장님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네. 오. 아니, 수도권에서는 그래요. 네. 네, 너무 차도 막히고 우리나라는 진짜 지하철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진짜 뭐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지하철 바닥번호 몇 번에서 내려야 출국에서 가까운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다들 뭐 공간정보 전문가들 좀 다르게 오셨을 것 같아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이수교를 통과해서 반포에서 꺾어져서 이제 이 터널을 통해서 오는데 돌아서 우회해서 교차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닌데 차라리 내가 그렇게 돌 바에는 방배동 주택단지를 통과해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네네. 내 스스로. 네. 그래서 글로 왔더니 갑자기 5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그녀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뭔지는 카카오 내비 알겠는데, 쓰셨나요? 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2개 다 씁니다. 카카오 내비도 쓰고 저는 2개를.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박일석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LX공사가 어떤 점을 좀 더 이렇게 해주면 민간에서 지금 모빌리티를 더 첨단화하고 또 여러 가지 더 좋은 점이 많을까 이런 것 이제 막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X공사에 대한 불만. 오, 너무 좋은 기회인데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불만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많이 도와줄 것들이 많고 공공이 더 잘 돼 있는 느낌 조금 있거든요. 다른 해외 기업들은 공간정보 인프라에 꽤나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갑자기 그런 걸 하라고 하기는 좀 힘드니 할 수가 없죠. 그 돈이 네. 많이 들어가니까. 네. 제가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뭐 LX나 아니면 EX나 뭐 국토부랑 해서 공공 데이터를 잘 써보자는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네. 민간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좀 소극적인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마구 얘기해야 돼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5,100만 명.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2,500만 대. 2,500만 대. 2,500만 맞아. 대. 그, 와. 그 2명당 한 대가 있는 꼴인데 저는 아무리 공간 정보가 잘 돼 있고 위치지도 뭐 자율주행해도 너무나 도로가 좁은데 이렇게 차가 많은데요. 교통이 안 막힐까요? 아무리 고도화된 정보가 있다고 친들 우리가 그 정보의 고도화로 인한 편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거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네. 그것을 완화시킬 수는 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증가 추세 이것이 무한정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임계치라는 것은 있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1,000만 대 시대에서 2,500만 시대로 늘어나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럼 모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과거의 1,000만 대 시대만큼 똑같이 주행거리가 긴가? 그렇지 않고 자동차의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 돌아다니는 그 자동차 수는 그렇게 2배, 2.5배 이상 많아 보이지 않는 거고. 2,500만 대가 다 움직이진 그렇죠. 않는다.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네. 소통을 원활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고 자율주행이 되다 보면 우리가 2대 세대 집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보통 사람들이 차를 운행하는 시간이 10% 내지 15%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주차돼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전체 총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해결될 문제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봅니다. 유유 차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주차 공간을 없어도 된다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을 더 나가면 얘가 돌다가 그냥 와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로상에 적정 숫자의 차가 계속 상존하면서 이제 스키 리프트 타듯이 그냥 걔는 계속 돌고 있고 저희가 인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대로 미래의 일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 거는 주차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결 자체를 안 쉬게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나 관련 정부의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고정밀 동적 지도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고정밀 플러스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고정밀 이제 다이나믹 그 지도인데 그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거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전담해서 그거를 시범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고도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율주행 자동차 메이커에 제공을 하는 거죠.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고정밀 지도를 실시간으로 갱신시켜주는 거는 자동차 자체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고속도로라든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제 그거를 자동차에 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교차로에 그 자동차가 뭐 단위 시간 내에 한 5,000대가 그 왕래를 한다면 개별 자동차 입장에서 그걸 다 옆에 차를 자기가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AI 교통 순경이 접근하는 자동차들의 그 정보를 전부 그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자동차한테 쏴주는 거죠. 그러면 초단위, 분단위로 이렇게 다음 차는 어디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먼저 진행을 한다, 누가 간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철새가 이동하듯이 철새가 교차하듯이 교차로에서 정지할 필요가 없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프라하고 이런 공간 정보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정부가 지금 2027년부터는 4단계를 운행하겠다 하니까 현재 22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와 있는 거고 네네. 사실 공간 정보를 수집할 때 모빌리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또 모빌리티를 활용할 때 공간 정보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공간 정보나 이런 거 효율이나 다 따지고 비용이나 다 따져보면 네. 현재로서의 최고는 스크린 골프 아닙니까? 아, 스크린 골프. 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컸죠. 오, 스크린 골프도 공간 정보 그렇죠, 활용한 그렇죠. 거군요. 스크린 골프가 아, 네. 골프에 관한 또 골프가 아니, 아, 골프 전문가세요? 또 스크린 골프가 디지털 트윈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골프장을 그대로 모사한 거잖아요. 컴퓨터 안에. 그렇죠. 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골프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뭐가 다른 거냐면 스크린 골프는 거기서 내가 그 아바타가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바타가 치면 현실에 있는 내가 그 느낌을 내가 느껴져야 돼요. 네. 아바타가 슬프면 내가 슬퍼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현실하고 똑같으면서 그렇죠. 오감의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진정한 메타버스죠. 근데 흔히들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사회 기반이 무너진다. 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PD님 말씀하신 이 스크린 골프가 해답이 있다고 봐요. 다 스크린 골프가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그거고, 존재하고 필드는 골프장은 필드고. 필드 가는 사람 필드로 간다. 왜? 아직 필드에서 느끼는 그 재미와 그 서로 소통하는 것을 스크린 골프가 충족시키지 못해준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그 가상 세계가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완전히 그래서 대체할 수 그렇죠. 없다. 그거에 대해서 네. 거부감을 갖고 두려워서 가보지도 않는 그런 것보다는 가서 열어주고 이 경쟁을 시켜서 가면 본인들의 선택에서 충분히 이 선택지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오히려 스크린 골프가 골프를 많이 인구를 늘렸잖아요. 그분들이 골프장을 또 나가가지고 쿠킹이 잘 안 돼요. 스크린 골프 사도 사실 오프라인 골프장 굉장히 많이 인수했거든요. 최근에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골프에 많이 인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제일 부담되는 게 이제 캐디 분을 대동하는 거거든요. 막상 그분들한테 뭘 받고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세대상 불편한 느낌이어서 그런 스크린 골프 회사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게 노캐디 오프라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에 맞추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둘 다 공존하게 하는 방향이 훨씬 더 요즘에는 네. 각광받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연계가 좀 더 강화되면서 산업이 확장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들은 봐야죠. 좀 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 그 좀 더 확장을 편리한 세상이 되는 위해선 거죠. 그 확장을 위해선 뭔가 네. 그걸 연결하는 그런 그 고민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MZ 세대들이 그 스크린 골프 가서 하다가 필드에 나와서 치다가 캐디한테 물어보더니 공이 왜 안 나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네. 이제 그런 지점들이 네. 이 갭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럼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공 부분의 노력도 우리 LX 공사가 해야 될 부분들의 하나일 것 같아요. 사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메타버스라 그래서 정말 새로운 버스가 개발이 됐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버스지? 그랬더니 벌스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가 초월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벌스가 이제 세상이라는 뜻이니까 유니버스. 그렇죠.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난 가상 세계를 사실 의미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혹시 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혹시 보셨어요? 영화 보시면 이 메타버스의 전형적인 이 첫 번째 영화 아니겠어요? 메타버스 하면 그래서요. 저는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바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의 아바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더 미래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나 또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게 이제 공간 정보가 열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상세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실생활에서 뭘 갖고 우리가 좀 실제 유용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이제 좀 조망권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10년 전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인공 구조물은 가만히 있는데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그걸 가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예 입주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어떨까. 근데 지금도 아파트 그 분양 사무실 가면 시뮬레이션 보여주잖아요. 근데 정적이야. 이게 3차원이야. 4차원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생물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느티나무는 얼마나 자라서 몇 층까지 이걸 가린다든지 정말 써먹을 중요하다. 거죠. 네, 써먹을 아주 거죠.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여기 그러면 식재를 바꿔주세요라든지 수정을 바꿔주세요라든지 네네.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전지해 주는 걸 전제로 하실 겁니까라든지 초창기에 동의되면 입주자 대표들이 그거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야, 리허설이 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와. 그런 것들을 실제 활용하면 이 공간 정보가 순기능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갈등을 우리가 줄여주는데 도움이 네. 많이 된다. 그래서 개인도 바뀔 수 있고 사회 구성원도 바뀔 수 있어서 네. 사회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연극 배우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인생에도 리허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리허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공간 정보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상의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리허설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뭔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도시계획엔 연습이 없다. 이게 유명한 도시계획가가 한 말이에요. 오. 도시계획 연습이 없는데 이 공간 정보를 활용하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미리 도시를 건설해보고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 정보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공간 정보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간판이 작아지는 거 아세요? 손님 별로 없는데 맛있는지. 동네 주민들만 아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핀포인트로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공간 정보만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간 정보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을 결합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은